그려지고 간단하게 나무가 부엌 옆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작은 고추방아 같은 걸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죠. 부엌에서 나무까지는 이제 줄을 매고 저고리를 널어놓고 있고요. 아주 배경 없이 간단하게 그린, 역시 도화서 화원이 아니고 문인화가니까 훈련된 솜씨는 아니죠. 그러면서 저 고추방아 찍고 있는 아낙네의 어떤 감성, 그죠? 미적 그 이미지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서 마치 현대화 같아요. 잘 아는 우리 현대 화가 중에 그림값이 제일 비싼 박수근의 여인들 같은 그런 감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론 관료 생활을 했던 문인화가 조영석이 이런 민중의 삶을 그린 풍속도를 화첩으로 제작했는데 그 화첩의 표지 이름을 사제라고 그랬어요. 사제, 왼쪽에. 사제는 사양노래 배꼽, 짙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남에게 들키기 쉬우니까 오른쪽에다가 물시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범자는 비호자손, 범자 비호자손. 이 화첩을 남에게 보이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론 관료 생활을 하면서 민중의 생활상에 다가가서 스케치를 했는데 그것을 화첩으로 딱 덮어놓고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속된 그림, 선비 화가가 이런 혹은 문인들이 이런 민중의 삶을 그린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손가락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풍속화가 이런 진보적으로 생각했던 선비 화가들이 민중의 삶에 다가가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일이 그냥 단순히 그려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약간 제약이 있었던, 제약을 뚫고 나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표지의 글이다 생각합니다. 한편 조영석은 그림을 그릴 때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는 것을 좋은 그림 혹은 살아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석의 이 사제첩에는 송아지가 어미소 젖 먹는 장면을 실제 제가 사진으로 찍은 저 모습을 현장 스케치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윤두서와 조영석의 약간의 차이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담게 그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과정에 윤두서는 거울을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 모델을 세우고 그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반면에 조영석은 아예 스케치북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생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겸재정선이 실경산수에 나섰지만 실경을 담게 그리기보다는 이상화시켜서 과장하고 변형해서 그린 거와 다른 친구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영석은 그 당시 겸재가 산수화에 뛰어났지만 나는 인물화나 이런 풍속화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제첩의 조영석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새참 먹는 장면이 일렬횡대로 이렇게 나란히 그려져 있죠. 서로 마주보고 이제 식사를 하고 아낙네들이 이제 밥을 나르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김홍도의 새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차이가 나요. 1730, 40년대 조영석의 새참에서 1770, 80년대 김홍도의 새참으로 50여 년 정도 지난 뒤의 모습을 보면 조영석은 새참을 조용히 드시는데 김홍도는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나죠. 부감하고 위에서 내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석의 새참에 없는 개가 한 마리, 검둥개가 등장해서 지금 엄마 젖 먹고 있는 아기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근데 개 앞에 밥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이제 풍속화가 풍속화다운 해학과 골개미 이런 그냥 풍속화다운 풍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윤두서나 조영석에게는 제약됐던 풍속화가 이제 열린 공간으로 풍속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현실 속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오면 이제 화원들이 취재 시험을 볼 때, 화원의 기량을 체크하는 그런 실기 시험을 볼 때 풍속화가 주제로, 회화의 소재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사회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김홍도 같은 뛰어난 묘사 기량을 훈련한 뛰어난 화가 나타나서 우리 풍속화의 진면목을 이렇게
발현하게 된 거죠. 자, 유명한 김홍도의 이제 무동 그림이죠. 사면육각을 연주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동 춤추는 아동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형 구도로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사면육각은 북, 장고, 피리, 대금, 해금 이렇게 6개 지금으로 하면 실내 악단과 같은 그런 악단이 구성이 돼서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그 전통이 생긴 증거죠. 무동의 춤도 굉장히 빠른 춤 동작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 악사들의 복장을 보면 세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고 세 사람은 민간 옷을 입고 있어서 아마 그 장학원의 악사들과 민간 악사들의 협연 장면 같은 그 인상도 풍기고요. 유명한 씨름도죠. 지금 두 사람이 가운데서 씨름을 하고 있고 뺑 둘러 이제 그 관객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씨름과 함께 관객에 집중하지 않은 엿장수 아이가 보이죠. 저 아이는 엿하는 게 목적이지 씨름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또 읽을 수가 있고요. 막 한 사람이 이제 큰 상대편을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러뜨리기 직전의 모습이고 그 표정들, 그 순간의 표정들을 포착한 걸 보면 김홍도의 회화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신발이 오른쪽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 거는 가죽신이고 한 사람은 집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좀 더 신분이 있는 양반층이겠고 한 사람은 서민층인 모양인데 그 차이를 보면 막 들린 사람이 양반인 듯해요. 지금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신을 신은 사람은 그냥 맨 바지 차림이죠. 이런 세세한 복식 고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시 그 서당 그림이죠. 역시 근경의 뒷모습의 아이를 통해서 지금 둥글게 배치해 있는 아동들과 훈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지금 천자문을 외우라고 혹은 논어를 외우라고 했을 때 숙제를 못한 탓에 이제 종아리를 맞고 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친구를 보고 다른 그 서당 내 친구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역시 내 행복인 그런 그 교실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죠. 서당